さすがはあんたの息子だな、ドラゴン。 어떻게 쿠마가 루피가 드래곤의 아들인 걸 알고 있었느냐? 이것에 대한 건 애니의 로비 에피소드가 끝난 후 가프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여 お前の父の名はモンキー D ドラゴン革命家じゃ。 이미 세상에 다 퍼진 정보여서 쿠마가 알고 있던 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단순하게도 쿠마의 추측으로 루피가 드래곤의 아들이란 걸 알게 되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해결되는 것들이 바로 쿠마가 왜 루피네를 도와주었는가, 쿠마가 본이라는 인질이 잡혀있음에도 실무애로서의 입장을 무시하고 루피네를 여기저기로 날려보내 살려주었는가, 쿠마가 왜 2년 동안 몸이 만신창이가 되면서까지 써니오를 지켰는가에 대한 의문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랜 동료의 아들이기 때문도 있겠지만 루피가 고무고무 열매 혹은 사람 열매, 모델 니카의 열매의 능력자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쿠마의 과거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는 바로 태양신 니카입니다. 보니와 쿠마의 관계성 역시 태양신 니카를 본격적으로 독자와 원피스 세계관에 드러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답니다. 공백의 100년의 세계정보몰이들에 대항해 싸웠던 버커니어족, 그리고 버커니어족 대대로 내려오는 태양신 니카의 전설, 그 전설을 아버지에게서 듣고 살아가는 세월 동안 믿고 공부하며 자식에게까지 그 전설을 물려준 쿠마, 그리고 그 전설을 물려받은 쿠마의 딸 보니와 그 전설에 너무도 부합하게 되는 밀짚 모자를 썼으며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루피의 만남을 다루는 이 에그헤드 에피소드는 니카모드가 그저 자신이 제일 자유로운 모습일 뿐이라고 알고 있는 루피가 보니와의 만남을 통해 니카모드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태양신 니카, 조이보이가 원피스의 연재를 길게 만들기 위한 급조된 설정이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지금까지의 원피스의 큰 흐름들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급조되었다기에는 너무도 탄탄하게 쌓아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샤봉디 제도에서 쿠마가 루피네를 구해주고 루피는 정상결전을 겪으며 다른 밀짚 모자의 땅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동안 쿠마는 써니오까지 지켜주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밀짚 모자의 땅이 재결집을 하고 쿠마를 마음에 담아두자며 세계관에서 대표적 차별받는 종족이자 노예의 상징인 어인섬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어인섬에서 조이보이의 사과문, 조이보이는 언젠가 돌아온다, 조이보이가 말한 약속의 그날, 그리고 조이보이의 약속이라는 것들이 언급되며 언젠가 조이보이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어인섬에서 차별과 싸우는 상징인 우토히메가 늘 태양이 어인들의 소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녀의 죽음 마지막에 태양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대사를 하며 태양에 차별받는 자들의 희망이라는 상징성까지 부여하고, 루피의 피가 부족해 수혈을 할 때 루피와 징베의 피가 섞이는 그 작은 관을 태양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며 태양의 차별에서의 해방 혹은 자유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즉 샤봉디 제도의 쿠마로 시작해 다음 조이보이가 구해졌고, 그 조이보이가 어인섬으로 가게 되며 어인섬에서 태양의 의미를 알려준 것이 태양신 니카는 모든 서사가 이미 어인섬에서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카이도를 쓰러뜨리는 그 순간에 태양신 니카의 존재를 터뜨린 것이죠. 그래서 골디로저가 왜 조이보이가 될 수 없었던가에 대한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로저는 밀짚 모자를 쓰며 태양이라는 의미의 자유를 추구하는 인물이기에 조이보이에 무엇보다 적합하지만 조이보이의 의지가 담긴 고무고무 열매가 로저를 선택하지 않았으며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로저에게 포세이돈이 태어날 시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는 것들을 통해 로저는 조이보이가 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대적 시대를 열어 다음 조이보이가 활동할 판을 열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게 한 것이죠. 이런 거대한 흐름들을 보신다면 가끔가다 매우 놀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요즘 대중적인 만화는 짧게 치고 조금 더 자극적이고 캐릭터에 대한 엄청난 매력으로 승부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길어지면서 생기는 스토리 구멍에 대한 것을 없애고 조금 더 군더더기 없게 만드는 것이 요즘 만화의 트렌드인 것 같은데요. 원피스는 스토리가 길어지면서도 스토리의 구멍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없답니다. 뜬금없지만 반지의 제왕 3편이 2003년에 개봉을 하며 완결이 난 지 20년이 지났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것을 넘는 판타지 영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동시대를 살면서 앞으로 이런 만화는 또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원피스의 주제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5년 이상 동안 어긋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사람은 꿈을 꾸고 人の夢は終わらねえ。 그것을 쫓는 것, 그것이 낭만, 자기의 입으로 꿈을 이야기했다면 그것을 그냥 흘릴 일은 없습니다. 오다는 반드시 그걸 낭만의 소재로 사용하죠. 이것을 토대로
본인은 10살의 아빠와 함께 수평선을 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9살에 출항을 하였으니 수평선은 보았겠지만 아빠랑은 같이 못 보았으니 본인은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루피가 해적왕이 되겠다 입버릇처럼 말하듯, 조로가 최강의 검사가 되겠다 입버릇처럼 말하듯, 상디가 오울글루를 찾겠다 입버릇처럼 말하듯, 본인은 아빠와 수평선을 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음에도 그걸 이루지 않게 두는 오다쌤이 이번엔 좀 다른 애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언제나 마음만은 함께하라며 쿠마도 바다 위에서 수평선을 봤고 보니도 바다 위에서 수평선을 봤으니 함께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간단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수평선이라는 단어를 보고 놀랐었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명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오르는 최종장의 현 시점에서 뒤에 일족이 태양이 떠오른다는 의미에 전 여명의 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 하필 여명의 일족일까를 생각했을 때 바다의 낭만인 수평선에 자유의 상징인 태양이 걸리는 모습이 자유를 향해 거침없이 싸웠던 사내들의 상징, 밀짚모자의 형태적 유사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죠. 만약 밀짚모자가 수평선에 태양이 걸리며 떠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맞다면 쿠마는 보니와 함께 수평선을 보지 못했겠지만 쿠마는 다른 의미의 수평선을 보니에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가 쿠마와 수평선을 보기로 한 1년 뒤의 10살에 루피는 해적이 되어 출항을 하였으며 이런 저런 적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샤봉디 제도에 도착했지만 전멸의 위기에 처했고, 이때 보니에게 수평선을 보여주겠다던 쿠마가 나타나 수평선에 태양이 걸리는 자유의 상징의 모자를 쓴 루피를 구해주었기 때문이죠. 즉 쿠마는 약속했던 보니가 10살이 되는 해에 루피를 구해줌으로써 태양신 니카를 구한 것이 되고, 노예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지만 자신의 딸이 살아갈 미래를 열어준 것이며,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수평선의 진짜 의미를 보여주며 보니와의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장면을 보면 태양이 수평선에 걸리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여기에 해무까지 겹쳐져 마치 이 모습은 밀짚모자의 실루엣을 너무도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오그라들 수 있지만 원피스는 낭만을 추구하는 만화이고 원래 낭만을 말하는 것이 좀 오그라들 수 있기에 이런 걸 그리고 말하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오다는 딸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딸의 이야기를 그릴 때 조금 더 애틋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다가 그렸던 부녀지간의 이야기 중에 쿠마와 보니의 이야기만큼 슬픈 퀴로스와 레베카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퀴로스가 자신의 딸을 생각하며 어떤 대사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 오다의 마음이 들어간 대사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 대사는 마지막에 넣어두고 다음 주는 휴재입니다. 저는 이번 달에 또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영상 못 올려 죄송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すまんレベッカ不器用な父はただ強さしか教えられない。目的は何だ。おもちゃのくせに何が欲しい。我が子が幸せに生きていくための平和な国が欲しい。